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특강 8번째 단원 파동의 성질과 활용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2점짜리입니다. 1번 보시면 그림은 파동에 대하여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옳은 학생만 찾으렵니다. A를 보세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나란한 파동을 횡파라고 해. 틀렸죠? 종파입니다. 횡파 학생 B를 보시면 횡파에서 이웃한 마루와 골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 아니죠. 이웃한 마루 사이의 거리가 파장입니다. 학생 C를 보시면 음파가 진행할 때 매질이 달라져도 음파의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 진동수는 파1에서만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맞았습니다. 학생 C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요. 그림 가는 t = 0일 때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 y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파동의 속력은 일정화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 나에서 p와 q는 x = 2cm와 x = 4cm에서 y를 시간 t에 따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래요. 자, 그러면 먼저 가번 그림을 보세요. x = 2 위치에서 파동이 왼쪽으로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x = 2 위치에서 다음은 아래쪽으로 진동하는 파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래쪽으로 진동하는 걸 찾아보세요. 그건 나번 그림의 오른쪽에 x = 2cm 위치입니다. 그렇죠? x = 4cm, 가에서 x = 4cm는요. 파동이 왼쪽으로 진행하니까 4cm의 오른쪽 부분, 즉 위로 진동하는 파가 이제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림은 나의 왼쪽 그림이에요. 됐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파동의 진행 속력은 2cm/s냐? 자, 거기 나번 그림을 보세요. 한 파장의 시간이 2초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번에서 한 파장은 4cm예요. 따라서 4 나누기 2초 하니까 2cm/s.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 나의 P는 x = 4, x = 4cm에서 y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내는 건 맞았죠. 디귿 t = 2초일 때 x = 3cm에서 y는 2cm냐? t = 2초일 때 x = 3cm, x = 3cm를 보세요. 가번에 보시면 이게 지금 주기가 2초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딱 한 주기 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한 주기 후의 모습은 원래의 모습과 동일하니까 x =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cm입니다. 틀렸죠? 그럼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이요. 그림은 시간 t = 0일 때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 A, B의 변이 y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A, B는 진행 속력이 1cm로 갖고 진행 방향은 플러스 x 방향, 마이너스 x 방향이래요. A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진행 속력은 1cm/s로 같답니다. 1초당 1cm를 가는 거예요. 그쵸? 1초당 1cm요. 여기 파장이 얼마죠? 1이죠. 그러면 주기가 얼마란 얘기예요? t분의 람다가 v인데 v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람다는 1이고요. 따라서 t가 1이에요. 그 다음에 b는요. 1cm/s로 동일한데 지금 파장이 2cm예요. 따라서 속력이 1cm가 나오기 위해선 주기가 2cm가 돼요. 2초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옳은 것만 찾아봅시다. 기억. A의 파장은 1cm 맞았고요. 니은 파동의 주기는 A가 B의 2배, B가 A의 2배죠. 틀렸습니다. 디귿 t = 1초일 때 B의 x = 1cm에서 y는 얼마냐? t = 1초일 때는 반파장 가는 거죠. 반파장 가는 거니까 B에서 x = 1은요 다시 0이 됩니다. 마이너스 2cm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럼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4번이요. 다음은 물결파에 대한 실험이랍니다. 가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그림과 같이 물결파 실험 장치에 한쪽에 유리판을 놓고요. 유리판 한쪽에다 놔요. 진동자로 일정한 진동수의 물결파를 발생시켜 물결파에 의해 스크린에 나타나는 무늬를 관찰하렵니다.
자, 물결파는 역학파예요. 매질이 있어야지만 되죠.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이럴 때는 매질의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결파의 전달 속도, 역학파의 전달 속력이 빨라지죠. 그쵸? 그럼 진동수가 동일할 때 속력이 빠르기 위해서는 파장이 크면 되죠. 그쵸? 파장이 크다는 얘기는요, 밀도가 높은 곳을 간다는 얘기예요. 빠르게 이동이 되니까.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물의 깊이가 깊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시험 결과에서 로마자 1이 바로 파장이 길죠? 이게 깊은 물. 로마자 2가 얕은 물이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로마자 1의 무늬는 깊은 곳을 지나는 물결파에 의해 형성된다. 맞았고요. 니은. 물결파의 주기는 1과 2에서 같다. 왜요? 진동수가 같지요. 일정한 진동수라고 했으니까 주기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디귿. 진동자의 진동수만을 증가시키며 얕은 곳을 지나는 물결파에 의해 스크린에 나타나는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은 감소하죠. 진동수가 커지면. 그쵸?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그림은 파동이 x축과 나란하게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할 때, 1에서 2로 진행할 때 1이 색칠된 부분, 2가 색칠이 안 된 부분이에요. t = 0인 순간 파동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실선과 점선은 각각 마루와 고리고 t = 2초일 때 x = 2cm 이 지점은 처음으로 마루가 된답니다. t = 2초일 때 x = 2cm인 지점이 처음에는 지금 고리였는데 처음으로 2초일 때 마루가 된다는 얘기는 2초일 때 반파장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 파장일 때는 4초가 걸린다는 얘기죠. 그쵸? 주기가 4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파장이 얼마예요? 로마자 1에서의 파장은 4cm, 로마자 2 영역에서의 파장은 8cm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1에서의 파동의 파장을 람다1이라고 하면 파동의 파장은 4cm가 해당이 되고요. 2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 V2라고 한대요. V2는 파장이 8, 주기가 4 하니까 4분의 8에서 2cm/s가 되죠. 해당하는 거 찾아오세요.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그림은 어느 순간 파동 A, B의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실선과 점선은 각각 마루와 고리고 파동의 진행 속력은 B가 A의 2분의 3배입니다. B가 A의 2분의 3배래요. 자, 6번입니다. 그러면 VA의 속력을 V라고 할게요. 그럼 VB의 속력은 2분의 3 V란 얘기예요. 그렇죠? 자, A, B의 진동수를 각각 FA, FB라고 했을 때 그거의 비율값은 얼마냐 했어요. 그럼 VA는 V라고 했는데 이거는 F람다죠. FA 곱하기 람다가 얼마예요? 파장이 1cm예요. 파장이 1이죠. A는. 맞나요? 잠깐만요. 각각 마루와 고리고, 마루에서 마루까지, 골에서 골까지. 그러니까 1이요. 1. 그 다음에,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해봅시다. 그럼 VA는 V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B는요. B는 2분의 3 V라고 했어요. 이건 FB 곱하기 람다인데 람다가 얼마예요? 파장이 2예요. 2. 그럼 FB는 얼마 나와요? 자, 여기서 VA가 아니라 FA는 V요. 그 다음에 FB는 4분의 3 V 나와요. 그쵸? 그러면은 FA 나누기 FA는 V, FB는 4분의 3 V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3분의 4 나와요. 찾아보세요. 해당하는 거 있나? 네, 4번 있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이요. 그림은 위치 x = 0에서 만들어지는 파동 AB가 각각 마이너스 X방향, 플러스 X방향으로 진행할 때 시간 t = 0인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A와 B의 주기는 t로 같답니다. 7번에
A와 B의 주기는 T로 같대요. 주기는 T예요. 자, 그러면 B의 파장은 2D냐, A의 파장은 얼마죠? 람다 A는 얼마 나오죠? 거기 그림에서 한 변의 길이가 D라고 했으니까 2D 나와요. 그쵸? 람다 B의 파장은 얼마예요? 총 4칸이니까 4D예요. 그러니까 B의 파장 2D 틀렸습니다. 기억. A의 진행 속력은 얼마냐? 자, VA는 주기분의 2D 하니까 T분의 2D 맞았죠? 디귿 T 이퀄 4분의 1T일 때 X 이퀄 2D 지점에서의 B의 변유는 D냐? T 이퀄 4분의 1T래요. 4분의 1T. 그럼 이거는 4분의 1 파장만큼 가는 거죠? 한 파장이 4D라고 했으니까 4분의 1 파장은 D만큼 가는 거예요. 됐어요? D만큼 가니까 즉 한 칸 움직인단 말이에요. 파동이 한 칸 움직이니까 X 이퀄 2D에서는요 고리되죠. 즉 마이너스 D가 된다고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따라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그림 가는 밤에 발생한 소리의 진행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낮에 진행하는 빛의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래요. 가는요 위에가 따뜻한 공기니까 이동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소리가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나는요 지면이 뜨겁죠. 그러니까 지면에서 위쪽으로 공기의 흐름 속도가 빠르니까 소리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빛도 위쪽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자, 가에서 소리의 진행 방향과 공기의 진동 방향은 서로 수직 틀렸죠. 소리니까 종파입니다. 니은 가에서 소리의 파장은 차가운 공기에서가 따뜻한 공기에서보다 짧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쪽으로 속력이 빨라서 휘어지죠. 디귿 나에서 굴절률은 뜨거운 공기가 차가운 공기보다 작다. 굴절률은 뜨거운 공기가 꺾이는 정도는 말하는 겁니다. 차가운 공기보다 작다. 차가운 공기가 잘 꺾이니까 굴절률이 크니까 그렇게 빛이 꺾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니은과 디귿만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그림은 스피커와 마이크 사이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풍선을 놓았을 때 풍선을 통해 소리가 진행하는 경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소리는 횡파 틀렸죠. 니은, 소리의 진동수는 공기에서 이산화탄소에서가 같다 맞았습니다. 진동수는 파 1에서만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주변 매질을 통과할 때 변함이 없어요. 디귿, 소리의 속력은 공기에서가 이산화탄소에서보다 크다 라고 했거든요. 소리의 속력은요 밀한 매질에서 커지죠. 그러면은 공기와 이산화탄소 중에서 공기에서 이산화탄소보다 크다 했죠. 그럼 밀한 매질에서 소리는 더 빨라지니까 꺾이는 경로를 보세요. 자, 거기서 꺾이는 경로를 보시면 소리가 진행을 하다가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풍선에서 꺾여서 들어갔죠. 즉 속력이 느린 매질 쪽으로 굴절이 일어나니까 굴절이 일어나는 것을 보세요. 이산화탄소 쪽으로 굴절이 일어났죠. 이산화탄소에서 그러면서 거기서 속력이 느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속력은 공기에서가 이산화탄소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그러면 니은과 디귿이 맞았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그림 가는 단색광이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하는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파동이 1에서 2로 진행할 때 파동의 파면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파면이에요. 진행 방향이 아니라. 그럼 진행 방향은 파면과 항상 수직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나타내는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가에서 단색광의 파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길다. 소환 매질과 밀한 매질을 보세요. 소환 매질이 이 매질 1이고 밀한 매질은 매질 2죠. 매질 2에서 꺾여서 들어갔으니까 매질 2에서 꺾였으니까 자, 그러면 소환 빛은 소환 매질과 밀한 매질 중에서 이건 전자기파 역학파가 아니에요. 전자기파니까 소환 매질에서 더 빠르죠. 빠르다는 얘기는 파장이 긴 거고 진동수가 동일할 경우에 단색광이기 때문에 진동수는 동일해요. 그럼 1에서가 2에서보다 길다 맞았습니다. 소환 매질에서 빠르니까. 그럼 니은,
가에서 매질의 굴절률은 1이 2보다 크다. 굴절 꺾였으니까 미란 매질이 크죠? 틀렸네요. 나에서 파동이 입사각의 굴절각보다 크다. 입사각의 굴절각보다 크다. 나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건 파면이라는 거. 파면은 항상 파의 진행 방향과 수직이에요. 우리는 필요한 게 파의 진행 방향이란 말이에요. 파의 진행 방향이 법선과 이루는 각이 바로 입사각과 굴절각이라고요. 진행 방향을 따지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수직이 되어 있고요. 이게 파면이에요. 이 파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파면이 이거예요. 그러면 파의 진행 방향은 이것과 수직으로 그리면 돼요. 수직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이게 수직. 이게 파의 진행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게 입사각이 되는 거고요. 굴절각은 다시 또 파의 진행 방향과 수직으로 그리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이게 수직, 이게 진행 방향, 이게 바로 굴절각이에요. 그럼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크죠. 그쵸? 따라서 이게 굴절각이 크니까 여기가 소환 매질, 여기가 밀환 매질이에요. 됐죠? 그러면 나에서 파동의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지 않고 작죠. 틀렸네요. 그럼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그림은 물결파가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인데 1과 2 경계면과 물결파의 진행 방향이 이루는 각은 세타 1, 세타 2이고 세타 1, 세타 2이고 1과 2에서 물결파의 주기는 각각 T1, T2랍니다. 주기는 T1, T2래요. 주기는 동일하죠? 예,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파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원래 이 그림은 과거 교육과정 7차인가요? 그때 교육과정에서 많이 다루던 그림이에요. 어차피 그림은 돌고 돕니다. 옛날 그림 또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직각을 그리면 여기 직각으로 되죠. 이게 B 프라임, 여기가 B, 여기가 A 프라임이에요. 자, 요 각이 세타 1, 요 각이 세타 2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결파의 진행 방향이라고 했어요. 물결파의 진행 방향과 법선이 이루는 각, 그게 바로 입사각과 굴절각이라고 그랬죠? 법선을 그려요. 법선은 두 매질의 경계면의 수직인 선, 그게 법선이에요. 법선을 그렸어요. 그럼 이게 입사각 I라고 할게요. 이게 굴절각 R이라고 하고요. 자, 이게 세타 2예요. 그럼 요게 R이죠. 그쵸? 왜 R인지는 증명해 보세요. 이거 증명하는 게 이 과거에는 또 증명하는 내용이 과거에는 문제로 나왔단 말이에요. 한번 증명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I면 여기가 I예요. 그쵸? 물결파의 속력은 V1, V2랍니다. 자, 주기는 T1과 T2는 같아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고 물었냐면 V2 나누기 V1 이거와 같은 값을 찾으래요. 이거는 1이죠. 그쵸? 근데 이건 1이 아니란 말이에요. 속력이 다르니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사인 입사각 굴절법칙 적용해 봅시다. 나누기 사인 굴절각은 사인 입사각 I, 요 I는 뭐예요? 사인은 요거 분의 요거죠. 그쵸? A 프라임 B 분의 A 프라임이에요. 굴절각은요, 요거죠. 그게 요거예요. 요거. 그러면은 요거 분의 요거 나오죠. 즉 A 프라임 B 분의 바로 BB 프라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는 없어지고요. 뭐만 남아요? B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 요거 나와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뭐예요? V 1매질에서 V1, 그 다음에 2매질에서의 속력 V2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 물었어요? 요거 뒤집은 거 물었죠? 따라서 V1분의 V2는 AA' 분의 BB'. 네, 니은 맞았네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사인 I 이거 뭐예요? 이거는 사인 90도 빼기 세타 1. 이거는 사인 90도 빼기 세타 2. 이거는 같지가 않죠. 뭐랑 이거랑은 같지가 않지요. 따라서 이거와 같은 거는 니은밖에 없어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이요. 그림과는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과 공기의 경계면에서 굴절하는 것을 나는 렌즈로 숫자를 볼 때 숫자가 크게 보이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가에서 빛의 속력은 물에서가 공기에서보다 작다. 빛의 속력은 물에서가 공기에서보다 작은 거. 맞았죠? 니은. 가에서 입사각을 감소시키면 광원에서 나온 빛과 빛이 물과 공기의 경계면에서 전반사 하나죠. 지금 꺾였으니까 더 크게 입사각을 더 크게 해야 되죠. 줄이면 안 돼요. 디귿. 나에서 빛의 진행 방향이 렌즈에 바뀌는 것은 빛의 굴절입니다. 틀렸고요.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이것 좀 바꿀게요. 그림과 같이 공기와 매질 A 경계면상의 점 P에 입사각 2세타로 입사한 단색광 X가 굴절각 세타로 굴절한답니다. 그 다음에 굴절된 X는 A와 매질 B 경계면상의 점 Q에서 전반사하여 점 R에서 일부가 굴절한답니다. 일부가 굴절. 아직 전반사가 안 일어났다는 얘기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13번 잘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2세타로 들어간대요. 2세타로 들어가요. 여기는 공기 중이에요. 공기 중이고 이게 매질 A, 여기가 매질 B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꺾이는데 이렇게 꺾여서 갔대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갔대요. 자, 여기에 Q점이에요. 여기에 세타예요. 쭉 법선을 그리면 수직이고요. 자, 요게 세타면요. 여기서 반사가 일어났으니까 반사 법칙에 의해서 요 각과 요 각은 같고 여기가 세타 나오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일부 굴절했답니다.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고 굴절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X의 속력은 A에서가 공기에서보다 크다. X의 속력은 A에서가 공기에서보다 크다. 어디가 밀한 매질이죠? 각도가 이게 작지요? 그러면 이게 밀한 매질이고 이게 소한 매질이죠? 속력은 소한 매질에서 더 커야 되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A와 B 사이에서 임계각은 세타보다 크다. A와 B 사이. A와 B 사이.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임계각은 세타보다 크다. 세타보다 커야 되죠. 세타에서 지금 전반사가 안 일어났으니까. 됐습니다. 디귿. R에서 X의 굴절각은 세타보다 작다. R에서 X의 굴절각 요거요. 세타보다 크지요?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이요. 그림은 단색광 A를 매질 1과 매질 2 경계면상의 점 P에 입사시켰을 때 P에서 전반사하고 1과 매질 1과 매질 2 매질 1과 매질 3의 경계면상의 점 Q에서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Q에서 반사 굴절. 아직 전반사 안 일어났네요.
세타1과 세타2는 1과 3의 경계면이 각각 반사광선, 굴절광선과 이루는 각. 반사광선, 네. 각이고 세타1이 세타2보다 크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2매질, 여기가 1매질, 여기가 3매질. A에서 P로 들어가요. 여기가 P예요. 전반사가 일어났대요. 전반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갔대요. 자, 여기가 Q고요. Q에서 일부는 반사. 이게 세타1이래요. 일부는 굴절. 이게 세타2래요. 근데 세타1이 세타2보다 크다 그랬어요. 자, 이게 세타1이에요. 그럼 반사 법칙에서 요각 같고 요 각이 세타1이죠. 그쵸? 자, 이거 법선을 그려요. 그럼 여기 90이에요. 그럼 요거는요, 90도 빼기 세타1이에요. 그쵸? 그럼 요 각이 뭐란 얘기예요? 이게 세타1이에요. 억각 관계니까.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1매질과 2매질을 비교해 봅시다. 전반사 일어났죠? 그러면은 1매질의 굴절률이 미란매질이라는 얘기죠? 요 관계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매질과 3매질에서 입사각이 요거 굴절각보다 어떻게 해요? 작죠? 이게 그러면은 1매질이 3매질보다 굴절률이 크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해봅시다. 1매질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쳐봅시다. 이건 전반사가 일어났어요. 2매질은. 그쵸? 이미 전반사가 일어났어요. 이거는요, 전반사가 안 일어났어요. 똑같은 입사각으로 들어가는데 전반사가 안 일어났어요. 됐어요? 그러면은 요 두 개를 합치면 어떤 관계란 얘기예요? N 1이 가장 미란매질이고 3은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N 3, 그 다음에 N 2 이 관계가 되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1과 2 사이의 임계각은 90-세타1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1과 2에서 이미 90도 빼기 세타1으로 들어갔더니 전반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임계각은 이거보다는 작은 각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D은 A의 속력은 1에서가 3에서보다 크다 라고 했거든요. 미란매질이에요. 그러면은 3에서가 크지요? 틀렸습니다. D, 굴절률은 2가 3보다 작다. 네, 맞았습니다. 디귿. 그래서 디귿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이에요. 그린 가와 같이 반원형 매질 ABC를 서로 붙여놓고 반원형 매질 ABC를 붙여놓고 단색광 P를 두 매질의 중심에 입사시켰더니 입사시켰고 그림 나는 가에서 입사각 I에 따른 굴절각 R을 측정하여 I에 따른 sin I 나누기 sin R, 즉 굴절 법칙, 굴절률을 계산한 것이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15번에 잘 보시면은 첫 번째 매질, 실험 1이어서 첫 번째 매질이 아니라 실험 1. 여기에서 sin I 나누기 sin R. 이거는 지금 1보다 커요. 그쵸? 1보다 크다는 얘기는 sin R 값이 sin I 값보다 작다는 얘기죠. 되셨죠? 그 다음에 실험 2에서 sin I 나누기 sin R, 이거는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요놈이 요거보다 분자보다 크다는 얘기죠. 되겠어요? 자, 요거를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R이라고 하고. 그러면 sin R보다 sin R 프라임 값이 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는 1보다 크니까 분자가 커요. 즉 입사각이 커요. 그 얘기는 A의
굴절률과 B의 굴절률을 비교해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는요, 굴절각이 더 커요. 요 값이 더 커요. 1보다 작으니까. 됐어요? 그러면은 C에서 A로 들어가니까 NC가 NA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굴절률은 B가 A보다 크다? 기억 맞았고요. P의 속력은 A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굴절률이 커요? 그러면 속력은 요 놈이 크죠? A에서가 C에서보다 큰 거 맞았네요. 디귿. 실험 1에서 I가 70도이면 P가 A에서 B로 진행할 때 전반사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70도이면 P가 A에서 B로 진행할 때 A에서 B로 가는데요.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갈 때니까 전반사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그림 가는 코어와 클래딩으로 구성된 광섬 위에서 코어를 따라 빛이 진행하는 현상을 이용한 자연체 광을 나는 기름막에 의한 간섭 현상에 의해 나타나는 여러가지 색깔의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광섬에는 빛의 전반사 현상을 이용하는 거 맞았고요. 광섬에서 굴절률은 코어가 클래딩보다 큰 거고 맞았죠. 디귿. 나에서 밝게 보이는 빛은 보강 간섭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그림 가는 플러스 Z방향으로 진행하는 전자기파를 나타낸 것으로 A는 A입니까? 알파입니까? A는 이웃한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랍니다. 파장이라는 얘기죠. 그림 나는 가의 전자기파의 전기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B는 전기장이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린 시간, 주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옳은 것만 찾아봅시다. 기억.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거 맞았고요. 진공에서 A는 마이크로파가 적외선보다 길다. 마이크로파가 적외선보다 긴 거 파장이 맞았고요. 디귿. 진공에서 B분의 A는 감마선과 라디오파가 같다라고 해놨죠. 진공에서 B분의 A. 즉 주기분의 파장에서는 같다. 진공에서 같다. 맞았죠? 전자기파의 속력은 동일하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그림 가는 전자기파 A를 이용하여 TV에 신호를 보내는 리모컨, 적외선 이용하는 거죠. 나는 전자기파 B를 이용하여 암출에 이용하는 암출기를 나타내는 거, 감마선이죠. B는 X선보다 파장이 짧다. 감마선 맞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A는 자외선, 적외선입니다. 틀렸고요. 니은. B는 감마선 맞았고요. 디귿.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다. 적외선이 감마선보다 작은 거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그림은 가정에서 이용하는 전자기파 기억, 니은, 디귿을 나타낸 것인데 기억. 무선 공유기에 이용하는 진동수가 2.458 10의 몇 승이에요? 이거 10의 글씨가 작네요. 10의 9승헤르츠 인 마이크로파입니다. 10의 9승헤르츠. 디귿. 니은. 진동수가 4.54 곱하기 10의 14헤르츠인 빨간색 빛. 빨간색 빛? 빨간색이라면 가시광선 영역이네요. 그 다음에 디귿. 무선 공유기에 이용하는 진동수가 5 곱하기 10의 9승헤르츠인 마이크로파. 자, 그러면 옳은 것 찾아봅시다. 진공에서 속력은 기억과 니은이 크다. 틀렸죠? 속력은 동일해요.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적외선 영역. 틀렸습니다. 가시광선이죠. 디귿. 진공에서 파장은 기억이 디귿보다 길다. 기억. 적외선이 기억. 진동수가 작은 게 파장이 크죠? 그러니까 기억이 디귿보다 길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20번입니다. 그림 가는 파장에 따른 전자기파의 분류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의 전자기파 A, B, C를 이용한 예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나번 보세요. 뼈 사진 X선이고요. X선에 해당하는 게 어디예요? A죠. A. 그 다음에 B 접촉 온도계 적외선 이용하는 거죠. 바로 적외선이니까 B예요. 라디오는 라디오파 이용하는 거 바로 C예요. 찾아보세요. A는 뼈, B는 비접촉 온도계, C는 라디오.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다음은 진동수에 따른 전자기포와 자외선의 종류를 나타낸 것인데, 진공에서 자외선은 적외선보다 파장이 짧대요. 자외선 중에서 자외선 A, UVA와 자외선 B, UVB가 있는데, 진공에서의 파장은 A가 B보다 길대요. A가 B보다 파장이 길어요. 진동수는 작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기억. 니은은 자외선이다. 니은 보세요. 가시광선 영역의 오른쪽 자외선 맞았죠? 진동수는 B가 A보다 크다. B가 A보다 크다. 진동수를 보세요. 진동수에서, 설명에서 파장은 A가 B보다 길다고 했으니까 진동수는 B가 A보다 큰 거 맞았습니다. 디귿. 진공에서 파장은 기억이 디귿보다 길다. 기억이 디귿보다 길다. 파장 보세요. 진동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진동수는 왼쪽으로, 파장은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죠. 그럼 맞았네요.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이요. 다음은 이어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외선을 이용하여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보랏빛 색상의 소음 제거 이어폰은 소음 제거래요. 상세 간섭을 이용하는 거죠. 마이크로파를 사용하는 블루투스 5.1을 지원한답니다. 자, 2번 기억 보시면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진동수는 가시광선의 보랏빛이 적외선보다 작다라고 있거든요. 보랏빛이 적외선보다 크죠. 진동수는 틀렸습니다. 니은. A의 원리는 보강 간섭이 아니라 상세 간섭이고요. 틀렸고요. 디귿. 진공에서 마이크로파의 속력은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보다 크다. 진공에서 마이크로파의 속력은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 음파보다 큰 거 맞았죠? 디귿 맞았네요. 그래서 디귿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다음은 빛의 간섭 실험에 대한 설명인데, 스크린상의 점 O는 이중 슬릿 A, B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답니다. 점 P는 스크린상의 점이고요. O와 P는 각각 밝은 무늬와 무늬 중심, 어두운 무늬 중심입니다. O는 밝은 무늬, P는 어두운 무늬.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A와 B를 통과하여 O에 도달한 두 단색광의 위상은 서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A, B를 통과한 단색광은 P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데입니다. A, B를 통과한 단색광은 P에서 상세 간섭 맞았죠. 어두운 무늬라고 했으니까. 디귿. 간섭은 빛의 파동성을 보여주는 현상이랍니다. 간섭은 파동성 맞았죠.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이요. 다음은 선박의 구상선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상선수가 뭔지 아세요? 동그랗게 나와 있는 거, 볼록 튀어나온 거 있죠? 그걸 말해요. 커다란 선박에 달려있는 혹같이 튀어나온 모양. 여기다 설명 나와 있군요. 튀어나온 모양을 구상선수라고 하는데, 이는 선박이 진행할 때 선박이 받는 파도의 저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선수에는 파도에 의해 선박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결파가 형성되는데, 이 물결파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서로 어떤 거예요? 수직인 종파가 아니라 횡파죠. 수직이니까. 그럼 기억은 횡파. 구상선수는 이 물결파의 위상이 반대인 물결파를 만들어서 뭘 일으켜요? 상세 간섭을 일으켜요. 그래서 저항을 줄여주는 거, 출렁이는 걸 줄여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해당하는 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동의 성질과 활용 2점짜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